기억 잘하면 완전 땡보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땡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땡보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이 조슈아 포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It's called the United States Memory Championship. 종목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1000자리 무작위 숫자를 5분 동안 암기하기. 뒤섞어 놓은 트럼프 카드 한 벌을 5분 동안 순서대로 외우기. 근데 조슈아 포어는 자기 기억력에 대해서는 아주 평범하다 생각했어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대회에 나갔습니다. 거둔 성적이 뭐죠? I won the contest. 전미 메모리 대회의 챔피언.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제대로 노력하면은 누구나 암기력이 올라갈 수 있구나. I learned firsthand that there are incredible memory capacities latent in all of us. 뼈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한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은 12강이죠? 예, 12강 이제 완벽한 공부법은 3강 이제 챕터 3 이제 기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기억 잘하면 완전 땡보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땡보야? 아 기억 잘하면 땡보죠 진짜.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땡보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 예. 저에게 은혜를 한번 내려주시죠. 첫 번째 시간에는 기억에서 기억력 천재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완공책에는 이 조슈아 포어라는 그 인물이 나오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프리랜서 기자였는데 2005년도에 전미 메모리 챔피언십 취재하러 갑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암기 내가 암기 짱이다 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대회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종목이 어떤 거냐면 종목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5가지 종목인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50행짜리 미발표 시를 통째로 암송하기예요. 뭐 이거 불가능하네 진짜. 네, 그렇죠? 두 번째가 이름이 적힌 99명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고 15분 안에 모두 암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 내 친구 얼굴도 난 99명이 답변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예. 안면 인식 뭐 이런 거 아니야? 세 번째로는 무작위로 뽑은 300단어를 15분 동안 암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도대체? 네 번째가 1000자리 무작위 숫자를 5분 동안 암기하기. 1000자리? 이거 뭐. 그리고 5번째가 뒤섞어 놓은 트럼프 카드 한 벌을 5분 동안 순서대로 외우기. 이거 뭐. 쓱 보고 외워야 되네, 진짜. 와. 그래서 이제 이 조슈아 포어가 2005년도에 봤을 때에는 36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이 메모리 그랜드 마스터가 있어요. 마스터가 있습니다. 마스터의 조건이 뭐냐면 그 카드 10개 있잖아요. 10벌을 1시간 안에 다 순서를 외우는 거예요. 여기는 게다가 뒤섞은 트럼프 카드 한 벌을 5분 동안 순서대로 외우는 거잖아요. 이건 마스터가 되려면 2분 안에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네, 뭐 기자니까 인터뷰를 했겠죠. 네, 거기서 누구더라? 그 그랜드 마스터인 영국 출신 에릭 쿡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자신이 천재라는 거 언제 알게 됐습니까? 뭐 기억력 천재지 이 정도면. 그랬더니 이 에릭 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재요? 전 천재가 아니에요. 제 기억력은 보통 수준입니다. 이런 망할. 겸손이 아니야 이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기억력이 보통이라고 해도 제대로 활용만 하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조슈아 포어 들었을 때 너무 겸양을 떤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 같으면 어디서 개수작에 그러겠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 지금 조슈아 포어 자체가 기자이고 이 전미 메모리 챔피언십을 계속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작년에 챔피언이었던 벤 프리드모어가 했던 인터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벤 프리드모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고 기억이 작동하는 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강연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뒤에 더 전개하기 전에. 이제 이번 강연에는 우리가 구체적 방법론은 이제 몇 강에 나눠서 그 기억의 원리랑 그 이제 전략 이런 걸 몇 강에 나눠서 아주 차분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이거 이 영상 보고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 빼독자 아닌 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새끼들 뭐 암기법 뭐야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 첫 장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일단 내가 이런 스토리를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노력하고 올바른 전략을 추구하고 진짜 제대로 노력하면은 누구나 암기력이 올라갈 수 있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냥 그런 맥락 없이 이런 암기법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거 알아도 할 것 같아요?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암기법 상상하는 법 구글링하고 네이버 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결론부터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냥 그게 되게 큰 문제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슈아 포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이 벤 프리드 모어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기술이고 기억이 작동하는 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신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억이 작동하는 법,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술이고 특별한 기술, 전략,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뭐 왕고에 써놨지만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비슷한데 원주의를 5만짜리까지 외우고 있대요.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챔피언이야. 대단하다 진짜. 챔피언이야. 내가 써놓고 다시 봐도 좀. 자, 그래서 우리 조슈아 포가 이 기자가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이거 확인 안 할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5만짜리 하려면 7박 8일 걸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너 확인 안 할 거야? 수완무, 거북이가 두름 이거 해야 돼. 담천갑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조사 안 할까봐? 그러니까 나도 한 15만짜리까지 해. 갑자기 의심이 드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래야지. 나는 200만짜리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해보라고. 너 그러면 너 9박 10일 나랑 할 준비 됐어? 그렇게 우스갯소리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챔피언이에요. 원줄값 5만짜리까지. 메모리 챔피언십 챔피언인데 이 조슈아 포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뭐냐면 그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내가 해보지. 그게 이 이야기 하이라이트죠, 진짜. 내가 해보지. 그래서 2006년도 전미 메모리 챔피언십 참가를 목표로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훈련. 기억력 훈련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한 것도 이 글을 썼겠죠, 기자다 보니까. 한 다음에 2006년도 대회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둔 성적이 뭐죠? 1등. 1등. 전미 메모리 대회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여러분, 조슈아 포. 조슈아 포가 1등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력이 좋다고 했을 때 만약에 조슈아 포가 원래 기억력 천재였다면 이미 그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좋다 그러면은 그게 재능이라고 했다면 어려서부터 뭐 외우는 순간 다 잘 외웠겠죠. 그러면 조슈아 포도 자신이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조슈아 포는 자기 기억력에 대해서는 아주 평범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기억력 천재들이 모인다는 그 대회를 취재하고 인터뷰했는데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천재 아니다. 난 노력해서 된 거다. 기술이 있는 거다. 심지어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마스터가 얘기하고 챔피언이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가? 나한테 적용해볼까? 했는데 심지어 조슈아 포는 1등까지 했어. 챔피언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기억에 대해서 두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뒤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기억의 원리랑 전략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보면은 제가 평균이 한 9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5 플러스 2 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편견을 높이는 항상 나의 꿀과목이 한자였어요. 나는 진짜 한자를 맨날 100점 아니면 95점이었어. 왜? 근데 내가 이제 이거 고 작가님이랑 제가 완벽한 공법 쓰면서 안 거예요. 저는 한자를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뒤에 이제 교차 효과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때 그거를 그 원리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한자가 잘 외워진다는 걸 알았어. 저는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시험 계획을 진짜 철저하게 짰어. 그러면서 영어 공부하고 수학한 사이에 항상 한자를 넣었어. 어떤 개념이냐면 저는 뭐 구체적으로 뇌 메커니즘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뇌가 여러 가지 뇌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할 때 쓰는 영역이랑 이제 수학을 할 때 쓰는 영역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공부하다 보면 과부하가 온단 말이야. 진짜 피로도가 쌓일 거 아니에요, 뇌가요. 그러면서 저를 그때 시험 공부할 때 한자를 중간중간에 넣어주면서 나는 그걸 되게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어. 뇌가 터질 것 같은데 이제 한자 외우면 그냥 재밌는 거야. 전 그래서 어떻게 한자를 맨날 성적이 좋았냐? 우리 제 치과 의사 친구 박성욱이가 진짜 잘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로 시험을 한자를 공부했었냐면은 72쪽에 7번째 줄에 뭐가 있는지 다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나는 한자를 틀릴 방법이 없었어. 근데 진짜 실수해서 하나 틀리지 않으면은 그냥 보통 애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난 그냥 아예 한자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 거 기록 까보면 돼요. 진짜 막 내가 막 실수해서 막 90점 난 거의 맨날 100점이야 한자는. 한자가 너한테 너무 쉬웠어요. 근데 그게 교차효과 전략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전략 이거 그다음에 제가 이 조슈아 포어 말고 제가 이제 이거 제 주변에 이 기억 여기 완공 읽고 제가 진짜 이거 출연시킬 수도 있어. 그다음에 내가 이제 실명 다 거론할 거야. 이거 읽고 성인이 돼서 35살 이후에 되게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효과를 봤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얘기가 난 너무 듣기가 싫어. 결국에는 AI가 번역 다 할 건데 이제 통역되는 건데 암기하면 일단 언어거든요. 이런 거 해서 뭐 하냐는 사람들이 있어요. 컴퓨터에 다 저장되는데 제가 그게 암기가 왜 중요한지 일단 뭐 한도 끝도 없어 설명은. 근데 제가 좀 현실적인 얘기로 해주면 맞아요. 분명히 구글 번역기가 나오면은 저희 아버지도 중국 가실 때 이렇게 파파고 같은 거 보여줘요. 그러면서 옛날엔 아예 얘기가 불가능했는데 어느 정도 돼요. 그래도 그게 좋은 점이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도 쓸 수가 있고 목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걸을 수가 있어. 도구를 활용하면은. 그럼 어때요? 완전 걷는 게 불가능했는데 목발과 휠체어를 쓰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평생 휠체어와 목발에 의지하고 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죠. 재활을 해갖고 걷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게 컴퓨터가 좋고 해서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잘하고 그걸 언어에 적용해서 직접 영어로 말하고 직접 스페니쉬를 말하고 직접 재패니즈를 말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통역기를 쓰는 거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되게 뭐랄까 저급 레벨의 비즈니스고 진짜로 내가 와야 되는데 그때는 통역이 붙어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봤자 그다음 아무리 그 완벽해져도 우리는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 할 수 있다는 건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우리 보통 이게 되게 진부하게 표현한 것 중에 뭐냐면 지혜가 지식보다 낫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냐면은 여러분 진짜 대부분의 지혜는요 지식이 없으면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지식이 없는 자한테 지혜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전편에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식은 탐색이고 지혜는 심한데 왜냐면 뭐 인포메이션인가 인텔리전스 그 정도 수준의 차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전편에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탐색 없이 어떻게 심하래요? 그렇죠. 올라갈 게 없는데. 그리고 대부분 지혜라는 것이 지식의 연결, 지식의 굴절 정응. 그러니까 밑바닥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 없고, 아예 완전 전혀 생뚱맞게 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안에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가 많고, 여러분 우리가 사고의 확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저번에 메타인지 얘기했죠? 우리 오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메타인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잘. 근데 그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메타인지 올라가는 거예요. 소박과 실제로 나왔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거로 착각하는 거야. 왜? 세상에 대해서 몰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박과 실제로 빠지는 거예요. 사고가 매우 편협해지는 거고 매우 좁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암기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뇌 구조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배울 때는 막 뇌 구조가 막 다 떨어져 있어갖고 각각의 기능만 한다. 이제 뭐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이제 뭐 돼서 막
각각의 뇌는 뭐 그 중심 기능이 있지만 엄청 교차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의력이라는 게 그 제가 꿀 창의력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지식을 머릿속에 암기로 때려 박아 놓으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합쳐지면서 몽게 이렇게 피어올라요, 지식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도 해마에 잠을 자야 해마가 쉬면서 그게 잘 때 장기 기억으로 많이 분류를 해줘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잘 자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기억하려면은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땡큐예요. 내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알아서 해주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몇 법칙이라는 거를 빅복하려고 내가 몇 법칙 알아야지 그래서 위키피디아 검색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싱가포르 공립대 있을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미나 듣는 거였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그때 세미나에서 도메이너 그러니까 그 자성 어떤 거 물질 그 되게 똑똑하신 교수님이 강연해 주시는데 그 도메이너의 크기도 몇 법칙에 따른다 이 얘기 하는데 파울로가 뭔지 잠깐 얘기를 해주는데 그 지진이랑 뭐랑 다 파울로에 따른다 몇 법칙에 따른다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게 내 뇌 속에 박혀 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그때 외운 거예요. 뭐 의도적으로 외웠던 무의식적으로 외웠던 외운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있다가 아 단어도 빈도가 그거지 몇 법칙에 따르지 그래서 우연치 않게 빅복하면 된 거예요 그냥요. 예? 근데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검색해서 파워로 찾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 기억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자아라는 자체가 경험적 자아예요. 그 경험이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실제 때 경험했들이 기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아라고 하는 것도 기억의 총체예요. 기억과 경험의 총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억, 뭔가 우리 안에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혹은 경험들이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체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억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지혜의 그냥 밑바탕이다. 가장 중요한 거죠. 아니, 내가 여기서 요번 편에 말하기 좋겠네. 요번에 좀 시사적인 걸 달아주면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수능 영어 쓰레기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기에 좋은 시스템은 아니죠. 그래놓고 보통 드는 얘가 뭐예요? 몇몇 외국인 불러다가 그거 못 푼다고 이런 거 외국인도 못 푸는 거 왜 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외국인 친구한테 시켜봤어요. 제 친구들 다 맞았어요. 다 맞았다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한국인 불러다가 언어 영역 풀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다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생뚱맞게 몇 분 안에 풀어야든 되게 조각을 주고 한국인한테 풀라 그러면 다 맞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어 영역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말은 안 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오히려 이런 말을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외국어 영역 공부가 그렇게 쓰레기였냐? 우리 50대, 60대 아저씨들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도대체 반도체 기술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유학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 유학 나가도 영어가 안 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근데 왜 그게 됐겠어요? 읽기랑 쓰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읽기 쓰기 어떻게 했어요? 단어 외워서 한 거예요 그거는요. 당연히 말하는 거는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훈련하면 또 늘어요 그거는요. 아 그리고 그 우리 왕국님 이제 필리 쌤이 같이 썼는데 얘기하잖아요. 회화도 잘하려면 암기하래잖아.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래잖아. 그냥 뭐 이렇게 뭐 조각된 게 아니라 암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간혹 착각을 하는 거죠. 저번에 연PD가 얘기를 했나? 실제로 영어를 구사하는데 단어가 별로 안 된다. 2000단어. 2000단어다. 그러면 뭐 2000단어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2000단어가 구사되는 하나하나를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나 2000단어도 더 많이 하는데? 안 되는데? 그 구사하는 그 자체를 통으로 암기해서 했을 때 이게 회화가 되고 통하는 거지 뭐 머릿속에서 그게 조합 그게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고 영어 선생님들도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은 당연히 기본 동사는 전치사랑 붙으면은 관용어가 많이 생기고 별의별 조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동사는 1대1로 외우면 안 돼요. 근데 기본 동사가 아닌 동사들 있잖아요. 거의 80%가 1대1 매칭이 돼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외우는 게 빨라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거를 맥락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뭐라 그래요? 그게 영절하잖아요. 무조건 다 영영사전으로 공부해라. 영영사전에 있는 걸 쓰라고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더 웃긴 건데 알아? 영영사전에 있는 걸 쓰는데 거기 모르는 단어 있으면 또 영영사전을 찾아서 그걸 또 쓰라고 했어. 그럼 무슨 뭐 무한 네버엔딩 스토리야 이게. 그게 그럼 공부의 전략이 그게 진입장벽을 너무 올려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면 뭐 실로폰, 자일로폰 하면은 실로폰은 뭐 우둔으로 구성돼 갖고 뭐 치는 악기 그렇게 외울 거예요? 실로폰이라고 하면 땡이지 그냥?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난 너무 그렇게 그거를 그냥 알겠어. 그 이제 좀 깨어 있는 영어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건 뭔지는 제가 알죠. 그러니까 회화를 해야 되는데 이 회화를 하기에는 잘못된 교육 방법이다. 저는 그거에는 동의를 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심지어 회화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약한 수준의 회화는 심지어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되는 세상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그럼 어떤 영어를 집중해야 되냐? 정보의 습득과 내가 그거를 글로 써서 어디에 표현할 수 있고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대부분 80% 이상의 직장인이 필요한 능력이라고요. 근데 영어 선생님들은 그런 것도 안 하시잖아요. 영어 선생님들 어떻게 회화 선생님들이 많고 하니까 오히려 회화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도 돈이 더 다 잘 되고. 돈이 또 잘 되고요. 왜냐면 관용어군 배워도 끝이 없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왜냐면은 제 주변에는 우리 권재현 형이라고 있어요. 저 96학번인데 싱가포르 국립대 박사인데 그 형은 싱가포르 사는데 그 형이 96이니까 43살인데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글로벌 파리인데 대해서 책임 엔지니어도 아직도 돈 벌고 잘 살아요. 근데 그 형은 논문 읽고 논문 쓰는 거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게 진짜 안 돼. 그럼 거기다 대고 영어 선생님이 회화 막 샤브라샤브라 잘해. 그럼 글로벌 파운드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처도 못 가죠. 글로벌 파운드리. 견학은 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져보세요. 한국말 좀 어버버버하게 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맥락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한국말 어버버버하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글 되게 잘 읽고 글 정리도 엄청 잘해. 그 친구가 일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판매나 뭐 트레이딩이나 뭐 이런 뭐랄까 뭐 이렇게 바이어가 되고 뭐 이런 걸 하면 못 하겠죠. 당연히 말을 잘해야겠죠. 그 친구는 회화를 잘해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무직 일을 한다. 그다음에 연구직 일을 한다. 어떤 게 중요하겠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당장 우리 회사만 보더라도 우리 회사 뭐 말도 안 해. 우리 행아웃으로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생산적이야. 그럼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말 시키는 거는 AI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아파트 관리 방송 다 AI들이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 쳐놓고 쓰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기억편을 통해서 제가 고 작가님이랑 요 한 편의 에피소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핵심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자꾸 기억을 나이 좀 들어가지고 나는 늙어서 안 된다. 늙어서 안 된다. 이게 입에 달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기억이 안 들어간다. 기억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기억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결론은 기억에 대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못하는 건데 역시 내 생각이 맞네.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또 기억도 잘 못해 라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다 기억 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렸을 때부터 나는 기억력은 나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그래요. 기억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기억이 어떻게 작동되고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를 배워서 그들을 행동하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심지어 극단적 사례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시아 포어라는 평범한 사람이 기억에 대해 이해를 하고 연습하니까 뭐가 됐어요? 챔피언이 됐어요.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함의는 뭐냐면 어느 정도 실력은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실제 사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영어를 하면 곧잘 해요. 근데 그게 다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왜? 저는 단어만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문장을 외워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나서 영어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나면 뭐 테드 강연이나 제가 좋아하는 책의 문단이나 이렇게 통으로 외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 그 계획표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완공 그대로 써놨어요. 아웃풋 위주로 공부하자. 무조건 인풋 위주로 말고 무조건 아웃풋 위주로 내가 몇 번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자기 전에 백지에 써보든 어떻게 뭐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해보든 왜? 저는 이제 완공 써서 잘 알잖아요.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은 아웃풋 위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면 저는 이미 그 조각조각은 잘 알거든요. 단어는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패턴만 익히면은 금방 이제 저는 읽기는 뭐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말하기도 지금 플루엔시도 좋지만 여태까지는 되게 브로큰 잉글리시고 누가 봐도 쟤는 이게 세컨 랭귀지구나 그렇게 딱 들릴 정도로 막 이상한 문법 단어의 조합을 썼지만 이제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하는 책 저자들이랑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려 그래요. 예?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누가 봐도 어색하거든요. 공돌이 영어고 저희는 특히 긴 영어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짧은 영어인데 그분이 당황하실까봐. 제가 봐봐요.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 있을 때 조교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랑 교감을 하는데 다 그래머 관점에서 다 틀린 영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다니까요. 핵심 단어를 알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부자연스러울 뿐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영어 공부할 때 뭐예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자꾸 완벽을 기준으로 줘버리면은 다 치료 겁먹게 되죠. 좀 틀려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좀 영어 좀 아신다고 뭐 이게 다 틀렸다 그러면은 대신 그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문장을 통으로 그러니까 일본 미국의 일상 평범하게 쓰는 문장을 통으로 암기했으면 브로큰 잉글리시가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건 또 기억을 또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20대 초반도 아니고 제가 내년에 이제 38인데 뭐 딱 뭐 예를 들어 평균 나이 80이면 딱 반산 거잖아 제가요. 그러면 그렇게 뭐 빠른 나이도 아니고 전 늦은 나이로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냥 당연히 힘들겠죠 암기하려면. 왜? 제가 영어 공부 안 한 지 뭐 3, 4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해서 플루엔시를 확 올려야겠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정확도를 확 올려야겠다. 예?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 기억력 지금 나이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돼. 아니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기억력은 뭐 별거 없어. 힘들어. 뭐 기억력 뭐 어떻게 뭐 높아지겠어? 라는 생각이랑 다 버리시고 우리가 이제 완공과 이 기억변을 통해서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지를 배우시고 실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억력 소년까지는 아니어도 기억력 영재까지는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슈아 포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분이나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나는 기억력은 안 돼, 기억력은 타고나는 거야 그딴 소리 하시면은 이 얘기를 차분히 여러분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에피소드를 그분한테 들려주면은 여러분이 누군가 인생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이게 실화니까 이거는 향상 정도가 아니라 짱을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뀔 수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게 어떻게 바뀔 건지는 기억의 원리랑 그 기억력을 올리는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서 함께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 기억편 첫 번째 강연은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에는 우리 이제 그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